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지금 촬영 시간으로 10시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4월 10일 선거를 마치고요. 11일부터 투표 분석을 해드리면서 누가 당선이 되고 누가 낙선이 되었다. 이런 방송을 지금 한 3일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심도 있게 했죠. 그런데 당선된 사람이나 낙선된 사람이나 지금 조용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당선된 사람이나 낙선된 사람들이 조용할까? 그것은 바로 후보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법이 바로 공직선거법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제1조부터 279조까지가 있는데요. 참고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 공직선거법 264조가 있어요. 공직선거법 제264조가 당선인의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입니다. 요 264조가 당선은 됐는데 선거 범죄로 인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조항을 보게 되면은 당선인들이 당의 선거에 있어서 지은 죄,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데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받으면 당선 무효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정치자금법 49조입니다. 이게 여기서 많이 걸려요. 정치자금법 49조. 이 정치자금법 49조가요. 후보자들이 선거하는데 그 선거 비용하고 관련되는 위반 행위를 하는 벌칙입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뭐 선거 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은닉하거나 누락했다. 그러면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자금법 49조 때문에 당선 무효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회계 담당자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비용에 대하여 회계 보고를 하도록 되는데 회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장부상에 허위 기재하거나 위조, 변조, 누락 이런 것들을 잘못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당선된 사람이나 낙선된 사람들이 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무서워서 조용히 숨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숨을 죽일 거냐 하는 겁니다. 바로 6개월입니다. 당선자들은 6개월 동안 조용할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공직선거법 268조입니다. 268조가 바로 뭐냐? 공소시효입니다. 당선이 되고 6개월 사이에 아무 일이 없어야 돼요. 평원 공연하게 되면은 6개월만 지나면 만세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268조는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의 선거일, 즉 4월 10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이 공소시효가 6개월이에요. 6개월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은 조용히 있는 거예요. 이게 공소시효가 6개월이니까. 예. 이런 것 때문에 후보자들이 무서워하는 겁니다. 이 공소시효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거관리위원회를 어떻게 공격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은 또 연구해 본 결과 이런 일밖에 없어요. 감사원법, 이번에 감사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해가지고 27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했지요. 예. 뭐 자녀들 채용 비리, 예. 뭐 이런 거 뉴스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감사원법에 의하여 감사원이 감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원법 제24조입니다. 바로 제24조는 뭐 할 수 있느냐? 감찰사항이 나옵니다. 감찰사항. 그러니까 감사원법에 의해서 감사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4조는 뭐냐? 감사원은 다음 사항을 감찰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1항 보실까요? 1항. 1항의 1호입니다. 정부조직법. 그런데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안 들어가요. 정부조직법은 바로 뭐냐? 부, 처, 청입니다. 우리나라 뭐 기획재정부, 뭐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부, 처, 뭐 법제처, 부처청, 경찰청, 국세청 이런 것들이 이제 부처청인데요. 정부조직법상.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조직법이 안 들어가는데 보세요.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어쩌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 사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있다. 그런데 사망을 좀 보겠습니다. 24조 사망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는 정부조직법에 의한 공무원 1항의 공무원에는 자 행정기관 공무원에는 국회 이건 입법부지요. 법원은 사법부입니다.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헌법 규정에 의해서. 헌법재판소 아니죠? 법원 아니죠? 국회도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정부조직법에는 안 들어가지만 제가 볼 때는 감사원이 감찰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감찰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나라 헌법을 보게 되면요. 헌법에는 이제 뭐 1장, 2장, 3장, 4장 쭉 나오잖아요. 바로 7장이 뭐냐? 7장이 선거관리가 나옵니다. 선거관리. 네, 7장의 선거관리인데 우리나라 이 선거관리가 헌법 114조, 115조, 그리고 116조까지가 있습니다. 116조. 헌법 114조, 115조, 116조까지가 헌법에 선거관리가 나옵니다. 114조 볼까요? 선거와 114조 1항입니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준다. 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러면 9명이죠? 그 9명 속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제외하고 나머지 선거관리위원이 8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거관리위원은 임기가 6년입니다. 예.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헌법 114조에 나옵니다. 예. 그리고 115조 보실까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 등. 그런데 사전선거는 선거인 명부가 있나요? 선거사무와 국민투표 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사전선거 한 거 말이죠. 선거인 명부가 있어야 돼요. 헌법에. 2항 1항 지시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6조입니다.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 내용은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습니다. 2항입니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그래서 일정한 투표를 얻은 사람에게는 다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보전을 해주지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자정부법이라는 게 있어요. 전자정부법. 내 기억에는 전자정부법이 김대중 대통령 때 그런 인터넷 세상이 돼가지고 이 법을 만든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전자정부법 제57조를 보게 되면요, 뭐가 있느냐? 행정기관 등의 정보 시스템을 뭐 할 수 있느냐? 감리할 수 있어요. 감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감리.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리를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선거 사무를 감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리. 전자정부법 57조에 의해서 감리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법도 한번 적용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감리 한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선거 방송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이 보수파들은 참 점잖하고 지식층도 많고 또 뭐 중도들도 많이 있는데요. 댓글들 제가 읽어보면 참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다. 제가 어느 때는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런 댓글이 있어요. 야, 대통령이 말이야 이런 부정선거 했는데 말이지 긴급조치 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다. 긴급조치 해라 말이야. 그런데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함부로 긴급조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 76조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76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헌법 76조는 이런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항 대통령은 내후, 외환, 천재지변입니다.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후애환이라든가 천재지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서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2항 보니까요,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 무슨 전쟁 같은 거 되겠죠?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 76조의 그런 긴급조치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4월 10일 날 선거를 했는데 이렇게 부정선거 있다고 과연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느냐? 헌법 조문에 의하면 긴급조치는 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자, 헌법에도 긴급조치를 할 수가 없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렇게 부정선거 했는데 국민들은 지금 먼 산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낙선자들과 당선자들은 공직선거법이 무섭고 정치자금법이 무서우니까 조용히 입 다물고 있습니다. 예.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거소송도 해야 되는데 선거소송도 안 하고 잘못하면 정치자금법에 코 끼일 것 같으니까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지요. 이러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떠들어대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국민 저항권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모두 일어나서 부정투표로 인해서 국민들이 저항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 국민 저항권은 헌법에 규정하고 있느냐? 헌법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이 파괴된 거예요. 국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당했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다면 국가 권력으로부터 침해를 당했다. 이렇다면 국민들은 바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국민 저항권은 헌법에는 없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금처럼 부정선거가 이루어진다면 자유민주주의는 끝장입니다. 이제 연방제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어요. 연방제로 가고 있다는 것은 사회주의로 가는 겁니다. 배후 세력들은 공산화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이제 교회 같은 거 말살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지금 작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북한에 뭐 교회가 있습니까? 이제 믿음 생활도 할 수 없는 세상이 오는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선거를 막고 하는 것은 최대한 법을 이용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법 제24조에 의해서 감찰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시스템, 정보 시스템, 전산 시스템 감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지난번에 국정원하고 뭐 한국인터넷진흥원하고 같이 행정안전부하고 해가지고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당시 작년에 칼럼도 썼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국민들이 저항할 수밖에 없다.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저항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동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루빨리 감사원은 감사하시고요. 전자정부법에 의해서 전산 시스템 감리를 하시고, 그리고 검찰청에 고소 고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그 전산 시스템, 포렌식 수사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말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들, 넌 당선, 넌 낙선 이렇게 교통정리할 겁니다. 하루빨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수사와 관리와 감리와 감찰을 통해서 제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또 내일 또 시간이 되는 대로 또 낙선자, 원래는 당선이 됐는데 부정투표로 낙선이 되신 분들을 또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